한국에서는 너무 많아서 걱정인데 해외에 나가면 귀한 대접을 받는 동물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신들 입장에서는 너무 귀한 동물들이 한국에서는 찬밥 신세인 것을 본 외국인들은 한국을 신기한 눈으로 보며 그럴 거면 자신들에게 그 동물들을 보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동물이 해외에서는 귀한 취급을 받는데 한국인들만 차가운 시선으로 보고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보보존법칙입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지원은 컨텐츠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주제의 가장 대표적인 동물은 바로 고라니입니다. 고라니는 한국인들이 가장 만나기 싫어하는 동물들 중 하나로 꼽힐 정도로 한국에서는 그리 환영받지 못하는 동물입니다. 사실 고라니는 지켜줘야 하기는커녕 유해동물로 지정된 동물이기에 당연하다고도 할 수 있죠. 고라니들이 유해동물로 지정된 것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그들은 농민들이 열심히 키운 농작물들을 몽땅 훔쳐 먹기도 하고 특유의 많은 개체수와 성질 때문에 차도로 뛰어들며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로드킬 문제를 일으키는 주범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도로공사의 조사 결과 2015년부터 2019년 사이 고속도로에서 일어난 로드킬 사고 9,000건 중 무려 약 90%가 고라니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죠. 운전 중에 갑자기 고라니가 차도로 뛰어들면 이를 피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때문에 그냥 고라니와 부딪혀도 작지 않은 고라니의 크기 때문에 큰 충격이 일어나 여러 피해를 입기도 하고 자칫 고라니를 피하려다가 다른 차나 가드레일 등에 부딪혔다가는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특유의 소름 끼치는 울음소리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기까지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고라니는 한국에서 유해동물로 지정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골칫거리인 고라니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지구상에서 곧 사라질지도 모르는 멸종위기 동물이라고 합니다. 무려 세계자연보전연맹 적색 목록 취약종으로 선정된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고라니가 살고 있는 지역은 중국과 한국 단 2곳뿐이라고 하는데요. 그 넓은 국토를 자랑하는 중국조차도 고라니가 3,000마리밖에 살고 있지 않은데 한국에 사는 고라니는 중국의 몇십 배나 되는 70만 마리라고 합니다. 사실상 한국에 서식하는 고라니가 전 세계 고라니 개체수의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에 중국은 고라니를 아예 국가에서 보호하는 동물로 지정해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중국 내의 고라니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고라니는 한국에 많이 서식하는 것일까요? 사실 고라니는 6.25 전쟁 전까지만 해도 그리 개체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크게 개체수가 늘어난 것은 1980년대 전후로 정말 얼마 되지 않았죠. 이때 도시화와 과거 일제의 밀렵 등이 영향을 주어 호랑이, 표범, 늑대 등의 맹수들이 자취를 감추며 고라니의 천적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어마어마한 번식력을 자랑하는 고라니가 활개를 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죠. 심지어 한국에서 고라니는 수렵이 허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수렵을 하지 않습니다. 사냥에 이용할 수 없고 고라니 고기가 맛이 없다는 이유 때문이죠. 때문에 한국 정부에서는 고라니들을 유해동물로 지정해서 매년 17만 마리에 가까운 고라니를 잡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적이 없고 아직 개발이 되지 않은 산지가 많으며 먹이가 풍부하고 서식지 파괴도 도시지역을 제외하면 거의 일어나지 않은 한국의 환경은 고라니에게는 그야말로 천국과 같기에 매년 엄청난 수를 잡아들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라니의 수는 줄어들지를 않고 있죠. 때문에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고라니들을 신경 쓰지 않다 못해 오히려 눈엣 가시로 생각하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고라니는 몇 안 되는 멸종위기 동물입니다. 물론 고라니들 때문에 발생하는 피해도 헤아려야 하겠지만 고라니도 피해를 주고 싶어서 또 자신들의 행동이 인간에게 피해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잘못을 저지르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단순히 지금은 고라니가 많이 있다고 해서 괜찮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과거에 개체수가 많았고 우리에게 피해를 주던 호랑이 같은 동물들이 지금 멸종된 것을 생각해보면 너무 원망하지 말고 동물과 공존할 수 있는 방향을 찾는 것이 옳은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정보보존법칙이었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